1997년 비디오 대여 사업을 시작으로 하여서 현재는 글로벌 OTT의 선두주자가 된 넷플릭스는 2015년 한국에서 서비스를 시작하면서 한국의 오리지널 콘텐츠 제작을 위한 많은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한국의 예능 제작을 지원하는 차원에서 전세계 최초로 한국의 예능 편집실을 만들기도 했습니다. 영화나 드라마에 비해서 유독 긴 편집 시간을 가지는 한국 예능의 환경을 고려한 지원이죠. 실제로 편집실 환경을 보면 상당히 좋은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아마 편집실을 한 번이라도 가보신 분들은 이 편집실이 얼마나 좋은 환경인지 아실 것 같아요. 자, 이렇게 넷플릭스가 한국 컨텐츠 시장에 얼마나 많은 투자를 하고 있는지는 영상을 시청하는 여러분들 모두 잘 알고 계실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최근에는 넷플릭스 CEO와 대한민국 대통령이 만나서 앞으로 4년간 약 3조 3천억을 투자한다 라는 발표를 했죠. 이는 지난 6년간 넷플릭스가 한국에 투자한 금액 대비 2배 수준에 이르는 금액이라고 합니다. 사실 넷플릭스가 한국에 거두는 수익에 비하면 상당히 많은 금액을 투자하고 있는 셈인데, 이는 한국에서 제작되고 있는 콘텐츠가 한국만이 아니라 아시아 지역에서 많은 사랑을 받고 있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최근 여러 기업들은 뉴 마켓으로 아시아 시장을 공략하고 있습니다. 미국과 유럽 시장은 이미 포화 상태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개척 여지가 있는 아시아 시장이 주 타겟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미디어 시장의 관점에서 현재 아시아 국가들이 가장 관심을 가지는 콘텐츠는 바로 한국에서 제작된 콘텐츠라는 판단이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넷플릭스가 한국에 이런 투자를 하는 것이 전혀 이상하지 않은 일이며, 저 개인적으로는 미래 가치를 생각을 하면 더 많은 투자를 한다고 하더라도 전혀 이상하지 않은 그런 상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넷플릭스가 한국 콘텐츠에 많은 투자를 하고 있는 것과는 반대로 최근 한국에서 만들어진 넷플릭스 콘텐츠들을 볼 때면 예전만 못하다라는 생각이 들 때가 많이 있습니다. 넷플릭스 오리지널 영화에서는 콜, 승리호, 길복순을 제외하면 크게 주목을 받은 콘텐츠가 없고, 드라마의 경우도 2019년부터 2022년 1분기까지 킹덤, 인간수업, 스위트홈, 뒤피, 오징어 게임, 지옥, 지금 우리 학교는, 소년심판 등 굵직굵직한 여러 드라마들이 작품성과 화제성에서 크게 주목을 받으면서 많은 사람들이 넷플릭스를 구독하게 만드는 요인으로 작용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후부터 넷플릭스의 오리지널 작품들이 조금씩 달라졌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소년심판 이후 넷플릭스에서는 13편의 오리지널 콘텐츠가 공개가 되었습니다. 그 중에서 사람들에게 주목을 받은 콘텐츠는 수리남과 더 글로리 뿐이었죠. 다른 방향으로 주목을 받는 종이집도 있긴 한데, 사실 이전까지 저는 넷플릭스 콘텐츠라면 무조건 챙겨보는 사람 중 한 명이었습니다. TV에서 방영되는 드라마나 극장 개봉 영화보다 더 좋은 퀄리티의 작품들을 볼 수 있을 것이라는 신뢰가 있었고, 몇몇 작품들은 극장 개봉을 하지 않은 것이 아쉬울 정도로 좋은 퀄리티를 보이는 작품도 있었습니다. 또한 몇몇 작품들은 TV에서 방영을 했다면 시도되지 못할 작품이라는 생각이 들면서 넷플릭스라서 가능한 작품이라는 수식어까지 생기면서 넷플릭스는 콘텐츠 시장에서 센세이션을 만드는 기업으로 통했죠. 자, 그런 이유로 국내 콘텐츠 기업들이 넷플릭스로 인한 어려움을 호소하더라도 넷플릭스를 옹호하는 사람들이 더 많았던 것입니다. 그만큼 넷플릭스는 기존 한국 콘텐츠 시장에서는 보기 어려운 이야기들을 보여준다는 장점이 분명하게 있었기 때문이었죠. 하지만 최근 넷플릭스 콘텐츠들은 기존 한국 콘텐츠들과 별 차이점이 없는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과거 사람들이 넷플릭스 콘텐츠를 매력적으로 느꼈던 유니크함이 사라졌다라는 것이죠. 이런 변화에는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넷플릭스의 타겟이 바뀌었기 때문이다 라는 분석이 가능합니다. 과거에는 넷플릭스가 한국 시장으로 진출을 하면서 한국 이용자들을 타겟으로 하는 콘텐츠들, 즉 기존 한국 미디어 시장에서는 시도되지 못한 것을 시도하는 것을 보여주었지만, 이제는 아시아 이용자를 대상으로 범위가 확대가 되면서 아시아 이용자들이 좋아할 만한 콘텐츠를 만든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좋아하는 콘텐츠라고 한다면 기존 한국 TV 방송국에서 방영되던 프로그램들과 비슷한 방향의 프로그램이라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지금까지의 한국 드라마 시장은 한국 시청자를 타겟으로 하기도 하지만 글로벌 시청자를 타겟으로 하는 경우가 다수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 드라마 특유의 클리셰들이라고 하는 요소들이 아시아 시청자를 타겟으로 한 요소이기도 했던 것이죠. 더 나아가서는 넷플릭스가 가지고 있는 데이터도 한 몫을 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실제로 저의 경험을 말씀드리자면, 저는 넷플릭스 오리지널 콘텐츠를 보려고 구독을 하고 있었는데 최근에 공개된 넷플릭스 콘텐츠들이 그리 매력적으로 느껴지지 않아서 구독을 취소를 할까 생각을 하고 시청 기록들을 봤는데, 저희 부모님은 넷플릭스를 꾸준히 시청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그 시청한 콘텐츠 목록이 넷플릭스의 콘텐츠가 아니라 넷플릭스가 서비스하는 한국 방송사의 프로그램이었습니다. 즉 넷플릭스 내에서도 오리지널 콘텐츠의 수요보다는 한국 방송국의 프로그램들이 더 많은 수요를 보인다면, 당연히 넷플릭스 오리지널 콘텐츠도 한국 방송국들이 제작하는 콘텐츠들과 비슷하게 제작하는 것이 맞을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저의 생각은 앞으로 넷플릭스는 지금의 행보를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오징어 게임이나 지우학처럼 유니크한 콘텐츠를 시리즈로 만드는 것도 병행할 것으로 보이지만, 이전처럼
넷플릭스의 컨텐츠가 매력적인 것이 아니라 유니크한 컨텐츠들이 마침 넷플릭스에서 서비스하는 개념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고 제가 넷플릭스 물러가라를 외치려는 것은 아닙니다. 한국 미디어 콘텐츠 시장에서 넷플릭스는 꼭 필요한 존재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영화 유튜버인 백수골방님의 최근 영상인 한국 SF 영화가 망하는 3가지 이유라는 영상에서 이런 이야기를 언급하였습니다. 한국의 영화 시장이 크지 않기 때문에 많은 돈이 투자되어야 하는 SF 영화가 실패할 경우 그 타격은 시장 전체에 영향을 끼칠 것이다 라는 것이죠. 저도 이 이야기에 전적으로 공감하는 바입니다. 넷플릭스가 한국에 많은 투자를 했기 때문에 한국에서는 더 많은 시도가 존재해왔던 것이죠. 가장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오징어 게임이죠. 오징어 게임을 연출한 황동혁 감독은 2008년부터 구상을 시작을 하여서 2009년에 영화용 시나리오로 완성을 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여러 이유로 인해서 투자를 받지 못해서 제작되지 못하고 있다가 넷플릭스의 투자로 인해서 제작이 되어서 대박을 친 케이스라고 볼 수가 있죠. 실제로 넷플릭스는 창작자에게 많은 자유를 보장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것이 가능한 가장 큰 이유는 해당 작품이 실패를 한다고 해서 넷플릭스가 망하지 않기 때문이죠. 말 그대로 투자의 개념으로 접근하는 것입니다. 창작자의 입장에서는 실패에 대한 부담이 적어집니다. 제작비를 모두 보전받으면서도 자신의 수익을 보장받기 때문이죠. 사실 창작자의 입장에서 가장 어려운 점이 수익이 보장되지 않는다라는 것인데 넷플릭스가 그것을 해결해준 셈이죠. 물론 더 많은 수익을 거둘 경우에 다수를 넷플릭스가 가져간다라는 단점이 있기도 하지만 창작자의 입장에서는 자신의 작품이 실패한다고 해서 자신이 연대 책임을 지지 않아도 되며 자신의 작품이 좋은 결과를 얻게 된다면 자신의 창작 활동을 지속적으로 이어갈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좋은 혜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 때문에 투잡을 하는 창작자분들도 많은 것을 보면 충분히 공감이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넷플릭스 입장에서는 여러 작품에 투자를 해서 몇몇 작품이 실패를 한다고 하더라도 한두 작품이 크게 성공을 하면 몇몇 작품의 실패를 보존하고도 남을 결과물을 얻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나 컨텐츠 한 편 한 편의 구매 수입을 얻는 것이 아니라 구독료로 수익을 얻어내는 넷플릭스 입장에서는 큰 성공을 거두는 한 작품이 나온다면 사람들을 넷플릭스 구독으로 끌어들이는 엄청난 마케팅 효과가 같이 나오기 때문에 충분히 괜찮은 투자라는 것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한국 콘텐츠 시장에서 넷플릭스는 상당히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넷플릭스의 컨텐츠들이 이제는 다른 시장을 타겟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한국 이용자들의 입맛에는 조금 안 맞을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고 넷플릭스가 천편일률적으로 비슷한 컨텐츠만 만드는 것은 아니고 다양한 컨텐츠를 제작하려는 시도는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넷플릭스 컨텐츠에 대한 기대가 이어지고 있는 것도 사실이죠. 자, 이렇게 이번 영상에서는 넷플릭스 컨텐츠들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봤습니다. 최근에 여러 해외 OTT들이 한국 진출을 시도했다가 포기하는 사례가 생기면서 문득 한국은 OTT가 잘 되기 어려운 시장인가?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실 OTT의 기원이라고 할 수 있는 미국과 비교를 하면 한국은 OTT가 잘 되기에는 조금 어려운 상황이다 라는 생각도 드는데 이 이야기는 다른 영상을 통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죠. 다음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구독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유튜브 구독은 무료니까요. 여러분들은 최근 넷플릭스 오리지널 컨텐츠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